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실 분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시다 미래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찾으시다 운명적으로 유산화를 만나 지금은 누구나 바라는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어젯밤 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빗속을 뚫고 달려오신 유산화의 준비된 리더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최인숙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젯밤에 그냥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와서 본사 가까운 곳에서 자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유산화를 이제 누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리더님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기회에 이 회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만난 그분이 인성도 좋으시고 하셔서 그분하고 함께 이 일을 한번 진행해 보자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원스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편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눈물 짓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청주에 상단산성이라고 해서 그 산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올라갔어요. 이 사업을 반드시 해볼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청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획을 긋는 여성이 돼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힘들 때마다 올라갔던 산이 청주의 상당산성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저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지 여기 강의 들으신 모든 우리 리더님들이 각자 마음 편안하게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항상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빌딩을 몇 개 샀다면 자영업자들에게 저는 세를 받지 않고 무료로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의 삶은 저는 100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될까 할 정도로 사실은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의 고민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 리더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만족해 라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족도에는 3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시간적인 여유가 됐으면 좋겠고 이 3가지의 포인트로 각자 여기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나의 삶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어떤 삶을 계획하셨나요? 은퇴라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르게 나이가 들어서 뭐 60대, 70대, 80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내가 40대에 은퇴를 했을 때,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제가 40대 초반에 이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대에 제가 열심히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서
50대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끝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저의 삶에 지금 코로나로 느끼면서 100% 적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대한민국 성인의 불안 요소가 1위가 노후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후는 60대, 70대, 80대가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놀고 있다면 지금이 노후인 거죠. 현재 지금 대안이 없다면 노후인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자영업을 투자해보고 싶어도 불안해 하는 게 다 노후인 거죠. 자, 노후에 우리가 이제 질병과 빈곤과 고독에 대한 부분이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 건강 사업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아픈 사람을 찾는 거는 아니지만 참 질병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또한 내가 투자를 하는 거, 질병 또한 내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은퇴의 삶 속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질병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대가 가장 골골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30대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팔목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침 맑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40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는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는 건강이 뼈와의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뼈를 관리하지 않으면 40대에 뼈를 관리하지 않으면 50대에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없고 50대에 내가 여행을 할 수 없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자, 50대에 내가 뼈에 관련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60대에 친구들이 동창회에서 여행을 다닐 때 나는 그 자리에 빠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미리 잘 체크하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은 따라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돼요. 건강은 따라줘. 그런데 삶이 너무 빈곤한 거예요. 돈이 없어.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 아이가 사고를 쳐서 참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이 나이에 우리 아이가 아이를 2명이나 출산을 할 줄은 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24시간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지금의 저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나에게는 우리 자녀가 빨리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선일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빨리 결혼하는 그런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답니다. 그리고 노후에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40대에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50대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50대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 50대에는 내가 운동을 할 건데 한 군데에 몰입해서 운동을 할 거야. 만들어질 때까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에 와서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TV에서 봤어요. 70, 80 되신 할머니들인데 낭랑 18세 치어리더? 였어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인생은 도전이구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70대, 80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노인이다. 많이 연세가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당당하게 댄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생은 도전이구나. 내가 만들어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 가지의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조금 놀라울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지방 제가 사는 지역에서 여성 축구부를 모집해서 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의 팀을 만들고 1기, 2기, 3기 해서 계속 배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게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워지는데도 게임이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않고 한 15명 정도, 여성분들은 15명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분들에게도 40대든 30대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도 행복을 갖다 줘야겠다. 모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는 수입의 구조,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부인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수입의 구조가 딱 두 개로 나누어져요. 물통 수입이 있고요. 물통 수입을 노동의 시간의 대가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수입, 권리적인 수입인 거죠. 자, 이 수입에 대한 이 시점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이 시점에 이 수입의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내일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살고 싶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싶다. 뭐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예쁜 딸이 되고 싶다. 부모님의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부터 노동 수입과 권리적인 수입에 대한 눈을 반드시 뜨셔야 합니다. 이 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눈을 뜨고 계시지 못한다면 나의 미래의 1년, 2년, 3년 후에도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좀 쉬라고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아쉬워요. 이 마음을 앞에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수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파이프라인의 수입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가수가 노래 한 곡을 냈어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그 노래는 히트를 쳤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러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분들이 권리적인 수입에 눈 떴던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엄마의 딸로서 우리 자녀들의 엄마로서 한 여자의 그 남편의 아내로서 생각을 할 때 지금 TV에서 권리적인 수입을 받는 그 연예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들의 엄마가 눈 떴구나. 그 시절에 저들의 엄마가 눈을 떴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는 그 방향성 속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녀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보는 눈의 시야입니다. 내가 보는 눈의 시야. 30대라면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시야가 파이프라인의 수입에 대해 눈을 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수입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우리 사람들의 내일이 아름다울 거예요. 자, 노동 수입과 파이프라인의 수입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노동 수입은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자영업을 그만뒀을 때 수입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노동 수입입니다. 자, 파이프라인 수입은 우리 사람들이 어려웠을지라도 한 가지를 만나서 집중해서 꾸준하게 풀었을 때 1년의 결과가, 2년의 결과가, 3년의 결과가 지금도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사람들은 권리적인 수입에 눈을 뜨신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유산화를 만났을 때는 저는 자영업자로 14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는 권리적인 수입과 노동 수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파이프라인의 사업을 하면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동 수입과 같았어요. 뛰어다녔고 움직였고 커피 마셨고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제가 3년 정도 되었고 6년째 제가 유산화에서 밀리언달러 클럽 멤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 수입의 그 부분을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1년 안에 제가 1년 안에 유산화를 시작하고 1년 안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제가 올렸다면 3년에서 2년째 됐을 때는 한 3천만 원, 연봉 3천. 자, 그 다음 3년째 됐을 때는 연봉 5천? 연봉 5천이 적은 건 아니죠. 다 합쳤을 때 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1억을 벌어들였다면 그 후에 3년에는 10억을 넘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권리 수입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나의 수입이 늘어나는 수입. 이게 권리적인 수입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 사람들이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생 직업. 저는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이 멀어지니까 제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에 이제 유치원의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죠.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직업 또한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대한 그러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가 가능한데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엄벌에 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 과거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평생 직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직업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앞으로는 3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3일은 놀아야 되겠다. 제가 뭐 까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내일이 우리 노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한 가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일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가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우리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정보를 서로 엄마들끼리 그 나이 또래들끼리 막 이런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제가 참 현명하다.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요즘에는 아이들이 유산균을 꼭 먹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엄마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흐르는 하나의 유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웃백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한카드의 포인트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한카드만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 포인트의 적립금은 제가 모두 아웃백에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버릴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포인트를 우리가 버리면서 소비 생활을 하지 않죠.
반드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시작하시고 한 달이 되시고 두 달이 되시고 6개월이 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할 건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저는 이 사업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 그림이 보여질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이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수입을 얘기를 했듯이 1년 정도에는 제가 2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쓰는데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거, 내가 먹고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죠? 상대가 나를 잘 알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의외로 진솔한 거, 각자의 우리 모든 리더님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가깝게 그냥 사심이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점포가 없는 형태. 가끔 사람들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나이대를 보면은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유산하는 어느 누구도 사무실이 하나 없이 그 자리에 다 올라오시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이제 관리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등을 줄여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회원님들의 제품을 애용을 시간이 지나 그룹이 형성되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했을 때 4배에서 5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의 시스템이 저는 참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신다면 저는 1년 안에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산하라는 회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제가 만 4년 만에 골드 디렉터가 됐습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제가 골드 디렉터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지금부터 우리 사람들이 사업으로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행운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큰 부자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으신다면, 지금 내가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 내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난 부자가 되지 않았어. 앞으로도 저는 미래가 불투명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우리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꼭 보셔야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211조 원으로 지금 번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안치원 스폰서님께서 앞으로 5조 시장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00% 적중했습니다. 자, 지금은 앞으로는 저는 이 시장에서 50배, 100배의 시장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의 마진을 개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직종에서 내가 이 분야를 전공했어요. 제가 이 분야를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그 분야로 알바를 찾아가고 그 분야를 또다시 시작하고 그 분야를 또 만들어가고 그 부분의 시스템을 정보 공유를 하고 많은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수입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의 전공은 취미를 가져가도 되는 거고요. 그 부분으로 수입을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나에게 수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최고의 시장인가를 우리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가 영양제 시장입니다. 5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51%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플러스 여기에 나의 노력이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사장님들 이러한 분들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돈 벌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런 웰니스 산업에 대한 이런 책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직업,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부자가 되는 행운이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않는다는 거죠. 자, 백만장자가 앞으로는 웰니스 산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그 직업이 건강 쪽으로 예방 차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코로나 사람 만나면 안 돼. 무섭다. 이런 생각하죠.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나 나의 현실에 지금 생활의 어려움도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나의 지금 그 나이대에 나의 아이들에게도 위대한 엄마, 나의 부모에게도 위대한 자녀가 되고 싶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눈을 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 차원의 코로나를 보면서 앞으로 예방해야 돼.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언어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직업은 예방 차원, 인터넷 사업,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직접 판매, 직접 회원 제도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 사람들이 눈을 돌리셔야 돼요. 눈을 돌리신 분들은 저는 그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성공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골라야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보는 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는 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회사가 탄탄해야 돼요. 사람들이 회사 중요치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신 시간 속에서 또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요. 탁월한 제품, 독보적인 제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충분한 수입, 나에게도 수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A사의 다이아몬드님께서 A사를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제가 빌리버 직급으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전혀 알지 못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껄껄대고 웃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유산화를 가입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빌리버 직급이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다른 거를 찾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앞에서 강의도 잘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분을 컨택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어떤 거를 했냐면 나란문이라는 그 생리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한 일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또한 적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영으로 돌아갔고, 중간에 제가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면은 저의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또 연락을 하죠. 연락을 했는데 또 어떤 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회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어찌 유산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전의 경험으로, 자, 10년 전의 경험은 강산이 변하지 않나요? 강산이 변하죠. 네. 10년 전의 경험으로 지금 현 시장을 바라보니까 유산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사장님 그것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저랑 또 다시 만나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만난 유산화라는 회사, 나에게 이 회사가 선물처럼 다가왔는데, 제가 요즘에 유산화를 표현하면은 참 감사하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이 회사를 만나게 되었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이 회사를 준 것 같다라는 지금의 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죠.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은 그 내 인생의 모델이 있는 거죠. 자, 제가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었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되고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슴에 이 글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드가 되고 그 이유가 됐을 때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쓴 이 글이 제 가슴에 절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지금 이 마음으로 제가 유산화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버는 거를 떠나서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저의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저희 회사는 글로벌 회사이고요. 현재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글로벌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어떤 규모의 회사들이다, 이것을 먼저 공부한다면 유산화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해. 이러한 재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유산화를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반드시 본인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악관 과학기술로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 팀들이 미국 백악관의 미생물, 장내 미생물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요. 수많은 미국에 많은 연구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왜 유산화 연구진들일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왜 유산화 연구진들일까요?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연구진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4천만 끼니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부의 인생. 저는 제가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부자가 되었어도 참 기부의 인생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손이 두 개야. 한쪽으로는 남을 도와주고 한쪽으로는 너네들이 사는데 손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커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의 인생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지. 자, 우리 회사가 4천만 끼니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2003년도에 우리 한국에 유산화가 오픈이 됐는데, 이렇게 낮은 성장을 보이다가, 예를 들면 이 낮은 성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지거든요. 유산화가 지금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유산화라는 이렇게 낮은 성장을 보였을 때는 우리나라가 자체가 건강 쪽의 의식이 많지 않은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회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들어간다면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자, 성장을 하지 않겠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시장이 그렇게 열리지 않은 시대였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쭉쭉쭉쭉쭉쭉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업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성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21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골드 디렉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장 순위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출 순위는요? 매출 순위 1위는 어느 회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출 순위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침대가 있고, 고등어가 있고, 고무장갑이 있고, 막 이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회사가 매출 순위로 1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식품 시장으로 독보적으로 6위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내가 내 인생에서 돈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건강식품 시장에서 6위에 올라왔다. 와, 대단한 회사다. 자, 고등어를 만들고 고무장갑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은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더 저렴하고 더 맛있는 그러한 고등어들이 나온다면 그 회사는 매출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 회사. 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유산화를 만난 지가 13년이 되었대요. 13년이 되었는데 저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유산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너무나도 큰 웃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장님, 유산화가 건강식품 시장으로 업계 6위에 올라갔는데 사장님 모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장님이 사람을 안 사귀고 살으셨네요.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어찌 그리 피해갈까,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본인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건강 쪽으로 독보적으로 6위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가입을 시켰는데 금액이 한 8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할부 5개월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저는 반드시 인생에서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유산화는 제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이 돈을 버는 거는 아니에요. 개인이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건강식품, 다이어트, 화장품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유산화 제품은 아까 앞에서 우리 루비 디렉터님께서 잘 설명을 해줬죠. 자, 연구진들이 8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만한 연구진들을 보유하는 회사를 만나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유산화 우리 건강식품 시장의 뉴트리션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저기 보이는 하얀 책 있잖아요. 하얀 책일 때 그때 유산화를 만났어요. 그때 유산화를 만났는데 그 책의 순위를 보니까 많은 회사들의 등수들이 보였고 거기에 H사라고 하는 회사는 청주라는 지역에서 모두 다 H사를 하고 있었어요. H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는 H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 저의 신념은 뭐였냐면
진실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고 진실은 반드시 세계 1위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단 한 번도 네트워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제가 유산화를 선택을 해서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란 시간 속에서 H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회사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적중하는 그때였어요. 자, 마지막 유트리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잘 골라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TV에서 2번이나 방영이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점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유산화가 1위를 했죠.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컨슈머램,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유타주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최고의 회사에게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17년째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CPS라고 해서 전 제품이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임상 실험이 된 부분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팠을 때 병원 약을 처방 받잖아요. 처방을 받는데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유산화 제품은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먹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나는 과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 플랜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이 공정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포인트를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일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니 해도 공정한가를 보시고요. 자,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합리적인가,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후원수당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후원수당의 2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주정산 주지급이고 실적을 이월해줘요. 그다음 수입의 성장과 직급 성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직급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입이 열심히 이번 주에 일을 해서 제가 수입을 만들어냈더니 나의 통장에 11만 5천 원이 들어왔어. 이러면 실버 디렉터입니다. 직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은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무한 기피를 인정을 해주고 자녀 실적을 이월시켜주고 주정산 주지급 동일한 20%를 제공해주고 무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방식은 나라는 사람이 아이디를 만들고 N쪽과 오른쪽에 라인이 생기면 이 두 줄 라인을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자, 유산화에 수당을 드리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10년이란 세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작한 우리 사장님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고 있지만 사장님들이 받는 그 포인트에 대한 퍼센트지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퍼센트지나 동일합니다. 자, 타사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조금 낮게,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단계를 띄고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우리 사람들이 수당을 만들어가는 보는 포인트의 눈인데요. 이 단계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힘들 수 있고 또 사대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 실적이 2월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 회사는 이에 이렇게 정산을 하고 1000포인트가 남아있잖아요. 1000포인트가 남아있는데 이 1000포인트가 유산화는 다음 주 월요일로 2월이 됩니다. 타사는 N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점수에 대한 수입을 받고 동일하지 않으면 0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1BC, 3BC가 있는데요. 하나의 가게를 제가 오픈을 할 때는 제품을 저는 경험을 해봐야 사업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움 프로그램 한 세트 정도면 가게 하나가 오픈이 됩니다. 자, 물론 누적으로 잡아줍니다. 3BC는 나와 내 남편이 두 사람이 비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 3개의 코드가 열립니다. 바이너리 방식으로서 자, N쪽과 오른쪽, N쪽과 오른쪽에 내가 먹어보고 이 좋은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먹어보고 비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제가 살이 한 3kg 정도가 빠졌을 때 그 정보를 공유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더니 김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김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김씨도 또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씨와 박씨 N쪽과 오른쪽에 두 라인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쫙쫙쫙쫙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한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한 코드가 완성이 됐더니 700만 원이 매주 한 주에 180만 원 정도 저에게 수입이 들어왔고요. 자, 이어서 N쪽과 오른쪽 김씨와 박씨의 라인이 열렸으니까 제가 또 가운데 라인을 풀기 시작했죠. 여기는 축구부를 가르치고 있는 엄마를 통해서 체험 사례를 통해서 이 네그를 제가 펼치게 됐는데요. 이 네그를 펼치면서 두 번째 네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700 플러스 800이 완성이 돼서 누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쪽 라인만 더 이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의 친구 채씨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후원해 드렸는데요. 그 채씨라는 사람이 건씨라는 사람을 후원하게 된 거고, 채씨와 건씨가 함께 비즈니스를 풀므로 인해서 그 네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700 플러스 800 플러스 900이 완성이 되니까 저는 에메랄드 디렉터가 되었고 2,400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유산화는 하나, 둘, 3개만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라인을 회사에서 또 주는데요. 추가로 주는데 1번이 5,000점, 5,000점이 완성이 됐을 때는 4번 코드가 나오고요. 4번 코드, 5번 코드 2개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코드는 나의 파트너, 누군가의 밑에서 스폰서와 함께 윙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씨라는 라인에 제가 추가 비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이에 파트너가 굳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본인의 라인을 파트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밑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도 추가로 수입이 늘어나고 나의 파트너가 누비 디렉터가 됐고 또 추가로 2번 라인에 들어가고 1번 라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하는 일인 거죠. 저희들이 하나를 완성을 했을 때는 골드 디렉터 700, 2개를 완성을 했을 때는 누비 디렉터 등등 이렇게 플러스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예요. 자, 그 추가로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열심히 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보너스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너스는 우리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보너스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가장 즐거웠던 거 여행 보너스. 그다음 이렇게 보면은 이 사업은 상속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1대, 우리 아이가 2대, 저 아이가 3대입니다. 저 아이에게 저의 아이디를 저는 때가 되면 상속을 해줄 거예요. 자, 저는 지금도 카페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소모임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정보를 주고 있고 나의 파트너가 며칠 전에 골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 요 부분이 저의 일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고 파트너들과 맛있는 걸 먹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가정을 의논해주고 앞으로 미래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를 저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모든 일은 유산화에서 다 해줍니다.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사람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이 사업은 저는 떠오르는 이 시대의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만 1, 2,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우리 사람들이 몸으로 움직임을 끝없이 매일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일주일 하는 거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꾸준히 하고 한 달을 하고 그다음 1년을 하고 2년을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엄마, 아빠의 그 멋진 모습으로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때 40대의 유산화를 준비해서 지금의 나의 직업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직업은 성공했어 라는 시선으로 봐주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쉬지 말고 사람들이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이 내가 되고 올해가 또 지나가고 내년이 내가 되고 멋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꼭 그 자리에 있고 싶다. 나는 꼭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결정을 해서 선택한 결과가 아마 우리 사람들의 1년 후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오늘 저의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깜짝 이벤트로 퀴즈 하나를 드릴 건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Q&A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Q&A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신규 파트너분들이 나오면 저는 Q&A를 모두 들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이런 회사고요. 이런 거를 보다도 저는 어떻게 이 사업을 풀어가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체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저는 Q&A를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산화 사업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컨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와 가족에게 유산화를 편하게 전달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예전에 제 모습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변해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친근감 있게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의 카페에서 뭐 미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청바지를 입고 나가고 그다음 티셔츠를 입고 나가고 그다음 휴대폰 하나를 들고 나가고 휴대폰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즘에 새롭게 만나게 된 정보에 대해서 초기 사업자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나게 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할 때 말을 잘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돌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친구와 가족들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그냥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오빠의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뭐 이런 부분 그냥 아가씨가 뭐 오빠를 도와줘야지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조카들 이모를 도와줘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공유를 해야 돼요. 이런 공유를 하면서 네 정보는 명확하게 유산화를 정확하게 이제 네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을 갈망하는 파트너를 후원할 때 스타님께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이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은 초기 사업자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생활에 그만두는 일이 참 잦았다. 이런 분들은 인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장님이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 저를 만났지만 이 일을 2년 정도를 진행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그런 거 질문을 제가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사장님이 유지를 한다면 저는 큰 성공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따라오는 제가 사장님을 초기 사업자일 때는 저는 그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포인트예요.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초기 사업자일 때는. 그래서 초기 사업자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에게 제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들으는 거죠. 월요일 날 이렇게 본사에서 라이브 강의를 할 때 반드시 그 강의는 들으셔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성공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사업에 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정보 공유를 하는 거고 그다음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 자리에 스폰서랑 같이 미팅을 하게 하고 이게 일의 핵심인데 하루에 한 2명 정도 때로는 못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는 반드시 스폰서님에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 스폰서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미팅을 하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유산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지인이 계신데 시작하려는 시기가 미뤄지고 있어요. 지인분들에게 유산화의 확실한 비전과 영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유산화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는 가입을 시키는데 참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요. 가입을 시키는데 그분이 꼭 3BC를 하지 않아도 스타트를 했다는 거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지인이고 할 때 100만 원을 쓰기가 어려워 이러면은 6만 원 정도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담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6만 원이 가입이 됐을 때 그 사람의 3BC를 끊어내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2번 만남을 통해서 3번 만남을 통해서 3BC를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는 우리 사람들이 초기 사업자일 때는 무조건 지인이든 친구든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이든 가볍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가볍게 가고 그 속에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의 얘기를 진도 있게 들으면서 3BC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BC를 이제 절대로 본인들이 뭐 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 또한 그분에게 아주 가볍게 해준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BC를 개설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딱 2가지예요. 3BC를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6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일단 인연을 맺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BC 가입 후 교육에 게으름을 피우고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파트너에게 어떻게 안내해주면 좋을까요? 3BC를 했다고 해서 저는 다 사업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6만 원 정도에 가입을 했어도 이 사람이 열정이 있고 약속을 지키고
또 본인이 하는 그 말에 심도가 있고 이렇다면 저는 그분을 시간 속에서 대단한 파트너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직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 사람의 타이밍이 지금 교육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면은 저는 그분이 편하게끔 교육을 제공해 드려요. 링크를 공유해서 강의를 듣고, 그분이 아마 저는 사업 설명회를 5번 정도 들은다면 저는 본인이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편하게끔 뭐 때로는 일주일, 2주, 3주 동안 만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카톡으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본인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죠. 자,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 유산화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주일에 한 포를 드셔도 다른 제품보다 더 좋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싸지 않나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지, 파트너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아닌 거죠. 예. 제가 최대한 그 파트너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이밍이 지금 시간이 안 돼, 교육이 안 돼, 교육받기 어려워.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겼고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보를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링크를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먼저 한 달 정도 받고 이제 저희들이 또 권유를 하고 만남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논의하는 거예요. 자,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본인의 그 강의를 논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니즈를 찾아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체험 사례와 나의 삶에 대한 비유를 해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갈 수 있는 거를 가볍게 또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그분이 언제 움직일까요? 네. 항상 이 사업은 물론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주도권은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제가 훨씬 더 그분보다 유산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그 얘기 기억하세요. 그분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도권은 내가 지고 가는 거라는 거. 자, 다음은 매칭 보너스를 하루 만에 하셨다고 하는데 8주 PPPS 기간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스폰서님이 제가 사업자로 안 보이셨나 봐요. 저에게 정보를 주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8주 PPPS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전화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급했어요. 며칠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친구, 그다음 제 아는 동생, 막 이런 분들한테 전화로 제가 얘기해서 전화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보너스 차원에서 이러 한다고 나를 위해서 제품 좀 구매해주면 안 될까? 이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필요하다고 100만 원씩 4명이 구매를 하고 제가 이제 매칭 보너스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제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때 400만 원의 현금이 없었어요. 카드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 그때 내가 유산화를 이 매칭 보너스를 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것 중에 잘한 게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8주 PPPS를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2가지 방법인 거죠. 6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한 사람들에게는 매칭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3BC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같이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3BC를 했잖아요. 그분이 하고 나면은 이제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또 미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긴 대화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6주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3BC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시간 속에서 제가 매칭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요. 계속 강조를 해요. 56일 안에. 만날 때마다 매칭 보너스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일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따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이후부터는 2번 다시 그분에게 매칭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매칭 보너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거의 다 따요. 거의 다 따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 보너스에 대한 그 8주에 우리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빠 친구들이 몇 분 들어오셨는데 사업의 개념이 사실은 없는데 전화상으로 제가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평생에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지만 유산하는 독보적으로 알려지게 될 거니까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사장님의 소개자잖아요. 제가 우리 사장님의 소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매칭 보너스를 따셔야 된다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칭 보너스를 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분하고 8주 안에 만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강조해야 될 부분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많은 사람에게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유산화 안에서의 관계십, 그다음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간의 문제의 일로 진행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야 된다. 이것 또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접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그 다른 사람, 나의 파트너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간섭을 한다든지 너무 사장님들의 그 주관을 많이 내세운다든지 이랬을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본인 얘기는 본인만 하고 남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적은 인생에서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고 그거를 배우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돈도 따라온다. 거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 제1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유산화의 이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대단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가입을 하고 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교육을 받아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이 사업은 사람을 후원하는 사업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사님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잖아요. 자, 그런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핵심을 제가 드린다면 우리 사장님 이 사업은 후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BC가 아니라 BC를 끊기 전에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C를 6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끊었다면은 저는 그분을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액션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건데 사람을 소개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론은 우리 사장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성격 탓인 거죠. 그 성격으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얘기를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잘해. 이런 분들은 빨리 풀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그냥 원활하게 못하는 거야. 내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는 더딘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포인트를 알고 그 액션을 사장님이 몸으로 행동을 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줘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분량이 있다. 일에 대한 분량이 있다. 한 달에 대한 분량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대한 내 성격이 이래요. 내 성격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거를 떠나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거다. 한번 해보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1명에서 2명 정도는 제품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품을 먹는 사람을 나에게 가볍게 소개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비즈니스를 쉽고 심플하게 풀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행할수록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 행동이 둔해지는 분들에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책도 많이 읽고 막 이제 이 사업의 준비를 막 하는 거야. 준비를 하는데 초기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은 너무 또 이게 어려워요.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기 사업자는 아주 쉽게, 초기 사업자는 마음의 무게를 아주 가볍게, 스폰서가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스폰서가 막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사장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해봐. 이렇게 제가 코칭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주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요거 한번 해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사장님 그 친구 나한테 요렇게 소개해봐. 이런 말들 요렇게 그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관문인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려주는 강의만 들으세요.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반복이 중요해요. 저는 한 가지 강의를 6번 듣는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오늘은 이분 강의 듣고요. 내일은 이분 강의 듣고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의 강의를 6번 듣는다. 요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분의 스토리를 사장님이 아는 분들에게 그분의 스토리를 그대로 느낀 점을 가서 전달하세요. 요게 다예요. 어렵게 하지 않아요? 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Q&A는 제가 아까 사업 설명 중에 잘못된 정보 하나를 정정 멘트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순위 6위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아까 이제 PT가 18년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년도에 6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